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일 미국 동부 시간 밤 9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연준에서 조금 어떤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마켓에, 그리고 그 전에 살펴볼 거는 지금의 마켓에서 어떤 기준점을 갖고 무엇을 봐야 되는가, 그거 두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연준 페드는 이미 테이퍼링을 시작했다라고 저는 글 제목을 적었고요. 여기 위에 링크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이 리버스 리포 레포 그거 말씀드린 영상이 있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하고 연결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준 이제 회사 채권 매입했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매도한다고 오늘 발표했어요. 그래서 참 아이코닉하다. 요거 갖고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마켓을 볼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펀더멘탈이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에요. 이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걸 세분화하거든요. 경제,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GDP라든가 지금 마켓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 ISM 지표라든가 아니면 OECD 선행 지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먼저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2008년도부터 영향을 많이 주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마켓에 당연히 유동성이 이제 주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살펴보면은 연준이 갖고 있는 총 자산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어빌리티죠. 그래서 요거 지금 있는 돈이 7.9 트릴리언 달러예요. 7.9조 달러예요. 요 2008년도에 야 역대급으로 돈 풀었다. 야 달리자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또 3차 양적 하나하고 3차까지 했어요. 총 양적 하나를.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하고 긴축하고 이러다가 살짝 줄어들다가 이번에 2020년 코비드 19 영향으로 쭉 스파이크 해가지고 이 당시만 해도 거의 4트릴리언인데 거의 더블 됐어요. 그러니까 두 배로 돈이 이제 풀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연준이 돈 더 푼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테이퍼링 한다고 지금 조금씩 이 총재들도 조금씩 이제 밑밥 요거 백그라운드 요거 지금 작업하고 있고 시그널 주고 있고, 그리고 제넷 옐런 전 글로벌 통이죠. 그 연준 의장이었던, 지금은 재무장관이죠. 이분도 지금 금리 현상 얘기했다가 내가 말실수했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되담고, 과연 이분이 생각을 해보죠. 진짜로 못 모르고 연준에서 20년 넘게 몸 담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의도하고 했을까요? 의도치 않게 깜빡 실수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구독자분이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추가 유동성이 더 풀릴 만한 그런 소재는 없다.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펀더멘탈에서 이 매크로 경제를 보면 지금 미국 GDP 이제 요번에 연율로 계산해 보면 6.4%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일시적이라고 연준 의원들이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는 좀 회복을 하고 있어요. GDP 갭 같은 경우도 아직 마이너스고, 요게 이제 파지티브로 플러스로 돌아서려면은 올해 말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아직은 미국 경제는 더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펀더멘탈을 저는 이거를 기업과 이 경제, 즉 이 매크로 경제, 그리고 기업으로 나눠보는데요. 지금 보면 유동성은 이제 제거하고 나올 거 없고, 경제도 이미 좋아진다고 하고 있고 회복한다고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일단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더 이상 고려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마켓이 지금 전고점 쪽으로 S&P 500 기준으로 가면은 지금 3,400 요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뭐가 추가적인 동력, 유동성이 퍼부어져 가지고 쫙 올라가던가, 아니면 펀더멘탈, 이 경제가 이 펀더멘탈이 더 뭔가 추가적으로 화끈하게 좋아져 가지고 GDP가 확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뭔가 더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은 거의 회복을 다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하는 기간이다. 이게 지금 S&P 그래프거든요. 아마 지금 요즘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될 시기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뭐냐? 결국은 이제 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장주고 이 가치주라고 하더라도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4월 달에 다 끝나고 5월 달까지 해서 끝나고, 이제 앞으로 실적 발표는 7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7월 중순까지는 마켓이 특별한 뭐 이벤트 없으면 쭉 하락하지도 않을 테고, 특별한 뭐 유동성을 퍼붓거나 아니면 경제 펀더멘털이 확 좋아지거나 이러는 뉴스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사이드라인으로 횡보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중간에 요번에 6월 17일 날, 17일인가 18일인가 요번 세 번째 주에 뭐 그래도 요 유동성에 대해서, 그리고 펀더멘탈 경제에 대해서 글로벌 통 제롬 파월이랑 또 이 연준 이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요. 그리고 또 8월 달에 뭐 잭슨 홀이 있긴 하지만 요거는 8월 달이니까 요 7월 달에 있는 실적 발표 후에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다른 거는 다 이제 노이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6월 중순에 있는 요 FOMC 여기서 이 유동성에 관한 실마리, 근데 대충 다 이제 감은 잡고 있잖아요. 아, 테이퍼링 뭐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거까지겠죠. 금리 인상은 뭐 점도표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요거는 아직 마켓이 워낙 앞에 있는 것만 좀 쳐다보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까지 쳐다보기에는 좀 너무 먼 미래 같고, 뭐 먼 미래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6월 중순에 이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건 7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중순 FOMC 전까지 있는 이런 뉴스라든가 이 다른 뭐 이상한 소식들은 다 그냥 저는 페이크로 봅니다. 가짜. 네, 영향을 줘봤자 이게 뭐 경제 사이클로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이렇게 쭉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 6월달 요 기점으로 이게 조금 뭐 중간을 가느냐 뭐 내려가느냐 뭐 이렇게 올라가느냐 할 수 있지만, 요 중간에 있는 이런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거는 다 페이크. 요거 기점으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연준의 이 글로벌 통 제롬 파월의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요 7월 달에 있는 실적 발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의 펀더멘탈, 즉 실적에 집중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전도사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시고, 제가 지난번에 제가 따로 운영 중인 저의 그림 그리기 텔레그램 채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개별 기업의 실적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포텐셜 멀티배거라고 정한 요 회사 4개를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팔로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오늘 제가 이 멀티배거 회사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 중에 하나는 제거를 해줬습니다. 실적을 봐가지고 제가 그렇게 판단해 준 거고, 이게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펀더멘탈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상승, 요때 5월 14일 날 실적 13일 날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을 비교한 겁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똑같은 성장주고, 하지만 섹터는 분명히 달라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 IT 쪽인데, 제가 산 회사는 제가 멀티베어라고 생각하는 회사는 IT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에 IPO를 했고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 대비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영향이 다른 회사보다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요즘에 핫한 유니티라든가 팔란티어 그리고 스노우 이런 회사들 대비 수익률이 더 괜찮다. 5월 14일부터 제 개인 투자 로직을 그리는 공간이고요. 제가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회사의 실적, 그리고 제가 마켓을 바라보는 관점, 이거를 저의 복귀를 위해서 제가 가감없이 기록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밑에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동부 시간으로 4시 반에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몇 시간 안 지났어요. 한 5시간 정도 지났네요. 되게 따끈따끈한 거예요. 많이들 까먹고 있던 것일 수도 있는데요. 2020년도에 연준에서 코비드 19 때문에 요 실행한 굉장히 미국에서 보면 역사적인 아이코닉한 이런 툴이에요. 이게 긴급구제 툴인데, 예전에 기억하시죠? 회사 채권이랑 정크 채권, 그리고 이제 채권 ETF, 그리고 정크 채권 ETF, 이런 것들을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판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요 이름이 SMCCF예요. 그래서 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인데, 요게 참 말이 멋지게 이해를 했어요. 얘네들이 예전에 샀던 이 채권이랑 ETF를 will be gradual and orderly 세일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점진적이고 순서대로 이 마켓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팔겠다. 참 뭔가 말이 멋집니다. 이게 왜 아이코닉하냐면요, 이게 규모 때문이 아니라, 규모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당시 언론들이 이게 끝없는 블랙홀, 글로벌 통,
뭐 끝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숫자를 찍어낼 수 있는 곳. 이 페드가 750 빌리언어치 750빌리언이면 7,500억 달러죠. 요거 사주는 게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ETF 사고 회사 채권 쫙쫙 매입해주고. 그래서 작년 여름, 봄, 요때 회사 채권, 또 이제 정크 채권, 그리고 회사 채권 ETF랑 정크 채권 ETF를 사줬고, 요것들은 이제 작년 7월부터,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 중지를 했어요. 작년 7월 달에 ETF는 이제 매입을 중지해줬고, 그리고 회사 채권은 거의 이 7월부터 안 사는 듯 하다가 12월 31일에 중지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재무장관인 스티븐 무누신 이분이 이제 연장은 안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당연히 회사채 매입은 없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연준이 이거 샀던 거를 다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팔겠다니까 막 테이퍼링 한다 그러고 막 이거 마켓에 있는 돈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이게 일부는 만기가 왔고 그 만기 온 거는 이제 매도 안 하고 이제 돈을 받는 거죠. 회사한테 사준 거 만기 왔으니까. 그리고 이 트레이딩은 당연히 이제 뉴욕에 페드의 트레이딩 데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추가적인 이제 디테일은 곧 알려줄 거라고 여기 보면은 이제 써놨어요. 여기 보면요. Will announce additional detail soon before sale begin.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곧 어떻게 팔겠다 이런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매도 시작 전에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그냥 언론 헤드라인만 보면 어떻게 이제 한국 언론들이 뽑아낼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13.8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돈도 제대로 안 쓰고 마켓을 안정화시키는 연준의 시그널, 마켓을 움직이는 마법사 이런 툴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요 산다는 시그널 750 빌리언어치 나가 사주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이 정크 반드 있잖아요. 이 정크 채권 쓰레기 아니고 예, 이 정크 채권 이 하이힐드 요 채권이 금리가 역대급으로 쫙 바닥에 붙었죠. 그리고 채권 ETF 사준다는 게 어떻게 됐어요? 이 채권 ETF도 딱 급등을 하고, 참 대단한 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언론의 이런 설레발, 하입이었다고 보면 돼요. 요게 산 거예요. 5월 10일 기준으로 이제 만기된 거는 분명히 또 있겠죠. 5월 10일부터 오늘 6월 2일까지. 근데 요 총 금액이 13.8 빌리언, 138억 달러. 그리고 회사 채권은 5.2 빌리언입니다. 그러면 이제 52억 달러. 채권 ETF를 더 샀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860억 달러. 아무래도 이제 채권 ETF를 더 산 게 이게 이제 텍스페이어, 그 미국 국세 납부자들의 돈이니까 최대한 안 잃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좀 이제 우량하는 회사들,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물론 포드도 사주긴 했습니다. 되게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채권 ETF를 조금 더 많이 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이 연준의 리버스 리포랑 그 영레포 요거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연준은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시그널 지금 영레포를 하면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 영상을 보시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채권 같은 경우도 한국 언론에서 어떻게 뽑아낼지 모르지만 18.8 빌리언이에요. 이거면은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연준 자산이 아까 보여드렸던 거 얼마 있죠? 7.9 트릴리언 달러가 있어요. 이거는 좀 상징적인 의미다. 그리고 이 아이코닉한 그런 툴이죠. 왜냐면 이제 연준이 처음으로 회사 채권을 직접 매입해줬으니까 이러니까 그때 막 주식까지 사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시그널로 지금 연준이 다시 뭐 유동성을 흡수한다 이렇게 시그널로만 보는 거지 실제로 이거 18.8 빌리언 다시 뭐 이거 흡수해봤자 뭐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요. 영래포 같은 금액도 보면은 오늘 총 488 빌리언을 이제 시장에 있는 돈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 지난 영상 여기 링크 뒤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연준이 이 회사 채권과 요 회사 채권 ETF를 매도하는 게 금액적으로 시장의 문제는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연준이 이미 테이퍼링 막 언급도 하고 있고 이렇게 전에 이 상징적이었던 회사 채권 매입해주는 이 툴 이거를 다시 되감기 한다는 거는 이제 뭐 연준이 충분히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을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3년에는 갑자기 그 벤 버냉키 그 전 연준 의장이
그 국회 청문회에서 야, 나 테이퍼링 할 거야. 다 준비해. 알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옐런 그 재무장관 그분부터 뭐 다른 연준 총재들이 다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테이퍼링이 마켓을 더 오히려 이 페타콤블리라고 해가지고 기정 사실화, 현실화인 걸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마켓이 더 좋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